네, 7월 9일 시황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스톡커피를 보게 되면 시장 흐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 보게 되면 미국의 CPI 발표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형주는 주춤하고 소형 테마주가 강했습니다. 외국인은 현 선물 다 순매수였고요. 기관은 다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엇박자를 보이면서 시장은 매가리가 없었습니다. 미국 시장 테슬라 상승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2차 전지가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프랑스 총선에서 좌파 연합이 예상을 깨고 일당이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파월 의장 오늘 밤과 내일에 걸쳐서 미 상하원에서 상반기 통화정책 방향 보고하게 됩니다. 파월의 말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105달러 정도 나와 있고요. 10년물 채권금리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4.284입니다. 4.3 아래이기 때문에 하향 안정세 보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1383.4원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좀 보겠습니다. 반도체 이후에 주도주가 부재했다. 거래가 감소했고 박스권이 지속되고 있다. 이게 특징이고요. 거래대금 감소했고 거래량 전체적으로 줄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박스권에 있고 CPI 지수 앞두고 숨고르기 하고 있고 금리 인하 등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이게 시장이 반영되고 있다. 삼성전자 거래 감소했고요. 하이닉스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밸류업 대장주 현대기아 하락했고 금융주 하락했고 제약주 상승했고 방산 상승, 전력 저장장치 관련주 상승했습니다. 자, 자금 동향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코스피에서 외국인 3,139억 순매수, 선물 7,900억 순매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그리고 기관은 현물 310억, 선물 7,500억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1.1포인트 올라서 860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이 860에 마감했고요. 코스피 시장은 906이 올라서 2867로 마감했습니다. 자, 업종별 동향 한번 볼게요. 업종별 동향 보시면 지금 보시면 철강 금속 하락했고 운수장비 하락했고 전체 테마주들이 고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 순매수 규모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삼성전자 주로 매수했고 그 다음에 HB 테크놀로지 매수했고 티웨이 항공 모처럼 매수했습니다. 삼성증권 매수했고 삼성생명, 에스코텍, 대한전선 이렇게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에이프로젠, LG디스플레이, 대우건설, 실리콘2, 카카오, 기업은행, 밸류업 중심의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강세 테마 보겠습니다. 강세 테마 보시면 전력 설비, 원자력, 유리기판, 전선, HBM, 반도체 생산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뉴스 키워드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가 한국 파운드리 생태계를 확장한다. 국내 업체와 협력 강화한다는 이런 뉴스가 있었고 하이닉스가 9월 달에 대만에서 엔비디아와 TSMC와 삼각 동맹을 강화하는 선언을 한다. 독주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채권 전문가들이 올 7월 달에 이달 금통이 열리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동결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아마 미국 증시 흐름 보면서 우리 금통에도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프랑스 의회 이번 선거 있었죠. 선거 결과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황의회라고 하죠. 뭐 어느 당도 50%를 넘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상을 깨고 그 좌파 중심의 신민중전선당이 182석, 밑에 지금 현재 대통령 소속되어 있죠. 163석,
그리고 우파연합이 143석으로 3위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유로화가 강세를 띌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외환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자, 반도체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장중 등락이 있었는데 400원 올랐고 거래량은 1880만 주, 많이 줄었어요. 어제보다도 많이 줄었고 외국인은 오늘도 376만 주 샀습니다. 누적 작년 1월 이후에 거의 4억 주 가까이 샀어요. 3억 9천만 주. 하이닉스 오늘 수급 들어왔죠. 외국인 19만 주, 기관 14만 주 샀고 거래량 456만 주. 어제보다 한 150만 주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주가는 5천원 정도 올랐습니다. 역시 미국의 엔비디아가 좋았죠. 그래서 아마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같이 아마 묶여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안내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번 주부터 저 유튜브에서 아침 7시에 스톡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약 40분간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 흐름, 그 다음에 국제 이슈, 우리 국내 시장 동향, 오늘장 어떻게 될 것인지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내일 아침에 7시에 뵙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오늘 아침에 끝났는데 마이크론은 오늘도 좋지 않았어요. 거의 3주째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보시면 장중에 윗골이 상승으로 시작했는데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계속 매물대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저 엔비디아 보시죠. 엔비디아 주가 보시면 엔비디아는 오늘 반등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 보였는데 하지만 엔비디아도 상승폭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미국이 반도체 시장이 계속 숨고르기 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전체 흐름만 압축해 보겠습니다. 증권사 호평 이어지고 있고 평균 목표가가 12만원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천원 정도 또 올라간다는 얘기죠. 외국인 순매수 지속되고 있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인데 거기에서 반도체 DS 부분에서 매출을 올렸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전기, 전자, 휴대폰 등등 있는데 반도체에서 60% 정도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올해 40조, 내년에 60조의 영업이익이 추정된다. 그리고 지금 아직 그 엔비디아의 5세대 AI 반도체를 공급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공급하게 되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변수입니다. 발표 앞두고 있죠. 하지만 하반기에도 빅테크 중심의 실적 장세는 지속된다는 점에서 하이닉스 상승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는 좀 조심해야 되고요. 기존에 보유한 사람도 홀딩 전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생각은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공급되는 시점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저는 리스크 관리가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테마주 흐름 2차전지 강했는데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강했고 유르기판 오늘 강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YC캠, 캠트로닉스 등등 강했고요. 제약 바이오 오늘 강했습니다. 자, 미국의 테슬라가 오늘 아침에 종가인데 테슬라 오늘 마감된 차트예요. 테슬라 보시면 오늘 이렇게 올라 252달러 정도 마감됐어요. 테슬라는 그 테마가 살아 있어요. 다음 달 8월 8일 날 로보택시 발표되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AI 관련주 테마로 갈 것이다. 그런 미국의 분석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자, 자원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인터 오늘 57,000원 마감했고 장중에 58,500원 넘게까지 상승했는데 오늘 하락은 마이너스 400원입니다. 거래량 77만 주 많이 줄었죠. 외국인 63,000주 매도, 기관 16,000주 매도. 오늘 광양 LNG 1터미널 준공했죠. 그리고 2터미널 내년에 완공되죠. 완공되면 133만 킬로리터인데 이 133만 킬로리터의 의미는 전 국민이 40일간 사용 가능한 양이다.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잠깐 실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발표한 건데 지금 이 부분 보이시죠? 이 터미널 발전입니다. 이 터미널 부분인데 올 1분기에 터미널 부분에서 매출액이
지금 터미널과 발전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터미널이 269억, 발전이 5,941억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600억 나왔고 터미널에서 77억 나왔어요. 따라서 이 부분입니다. 터미널과 발전 부분에서 지금 시너지를 계속 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실적이 좀 가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이 터미널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의 원가 절감, 터미널의 가동률에 따라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만 연간 영업이익이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 보면 한 3천억 이상 한 예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 데이터를 좀 보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구체적인 데이터는 3분기 이후에 데이터가 좀 나와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심 테마 K푸드 사조 대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부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사조 대림은 올해 영업이익이 연결 지표로 1,900억 원대 예상이 된다. 이른바 식자재 유통 푸디스트 인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이 급등했기 때문에 투자 경고, 투자 주의가 지금 잇따르고 있어요. 이 풀리는 시점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게 지금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냐? 6월 14일 날 기점으로 미국의 냉동김밥 3종 전 세계 시장에 수출을 개시했다. 최근에 그 이른바 CJ TVN에서 우리 한식 관련된 이른바 방송들 많이 하죠. 백종원 씨도 가고 이서진도 가고 해서 이렇게 미국에서 식당 열고 뭐 김밥 팔고 하는 프로그램 나왔었죠.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김밥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줄 아시죠? 글로벌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이제 수출이 시작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냉동 김밥, 뭐 광천김, 맛살, 햄 이게 이제 세계 시장에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양식품 보시면 돼요. 삼양식품 이렇게 떠버렸잖아요. 따라서 이게 이제 사조식품이 이게 사조대림이 이제 지주회사인데 이 부분에 따라서 실적이 매우 기대가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분기별로 계속 실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잠깐 볼게요. 지금 왼쪽은 차트는 사조 대림 차트고요. 오른쪽은 삼양식품 차트입니다. 지금 사조 대림은 지금 오늘 10만 9,900원까지 갔다가 오늘 이제 10만 원이 채 깨졌어요. 밀렸으면 윗골이 달고. 하지만 삼양식품은 이 월봉이니까 71만 9천 원 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오늘 61만 원대 올라왔어요. 따라서 지금 두 종목 다 실적 흐름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좋은 종목군들은 이게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어쩌게 되면 메이저의 흐름에 따라서 좀 더 상승해 버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특히 사조 대림은 어제 나온 지표로 보면 목표가가 16만 원이 나왔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실적, 분기 이런 거에 따라서 꾸준하게 우상향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자, 특징주 삼성전기 보셔야 되고요. 오늘 종가가 아마 16만 3,300원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일찍 제가 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확인은 필요한데 아마 더 300원 정도 더 올라서 16만 3,600원 정도 마감됐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 30만 주인데 역시 수급이 일치가 돼야 주가가 올라간다. 이 점 참고하시고 화장품은 선별 강세로 전환이 됐는데 실리콘2가 오늘 음봉에서 양봉으로 뽑았어요. 이 종목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으로 플랫폼 종목이기 때문에 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 정시환경 변수입니다. 정시환경 변수는 역시 이제 내일 발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CPI 동향 주시해야 되고요. 파월 의장 그 미 의회 통화정책 보고 내용 주시해야 되고요. 주도주가 부재해서 거래대금 감소하고 있고 유동자금이 중소 테마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시종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주가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주시해야 되고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래량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여부 이 부분은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일본 니케이가 오늘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어요. 따라서 미국 증시 다우는 오늘 하락했고 나스닥은 상승했는데 불안합니다.
이 부분 계속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기간 조정 다시 들어가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엔비디아가 UBS 증권에서 목표가 1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마이크론 하락하고 있고 엔비디아 장중에 등락을 계속했어요. 따라서 상승이 지속될지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 하원의 통화정책 보고한다는 내용이고, 미국의 연준 위원이죠. 호스턴 구스비. 이분은 약간 매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연준 이사 연설이 있다는 거, 윤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거, 삼성이 폴더폴 갤럭시 Z6 갤럭시 링을 공개한다는 거, 그 다음에 경제장관회의 내일 있습니다. 6월 금융시장 동향, 6월 고용 동향 등등이 발표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내일의 일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렸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 호응과 흐름을 좀 보기 위해서 스톡 라이브 하고 있는데 오전 7시입니다. 꼭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